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노비행입니다. 또 일본에 왔습니다. 시장조사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중국 관련된 정보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뭐 1688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이웃시장이라든지 이런 도매로 물건을 구입하고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 시스템, 배대지 시스템들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막 아무리 열심히 뒤져도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무역을 벌써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싫어서 공개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정보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온라인 1688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곳으로 모든 도매상들 그리고 재료사들이 다 입점을 해서 물건을 전 세계 시장에 이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출도 직접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히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뭔가 상권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직접 도매상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이제 발품 팔아서 물건도 서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에도 도매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온라인 도매상이 있긴 합니다. 뭐 슈퍼딜리버리라든지 네시라든지 이런 도매상들이 있긴 한데 제품들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일본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의 가지수가 100이라고 그러면 일본 온라인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될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상 현장에 오면, 일본 현지의 시장에 오면 그럼 모든 제품들을 다 볼 수 있느냐? 또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뭐 중국 이우나 저기 광저우처럼 뭐 도매상들이 다 밀집해 있는 이런 종합 도매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타운 자체가 형성이 또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오사카나 도쿄 같은 경우에도 도매상 지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회원카드를 만들고 들어간 도매상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의 카테고리 제품들만 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취급하는 모든 제품들을 다 입점을 시켜서 샘플을 볼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의 브랜드, 일본의 그 회사를 저희들이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진짜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락을 해서 너네들 물건을 우리가 이제 우연하게 봤는데 이 제품을 우리가 대량으로 물건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매가 가능하겠니? 뭐 한국으로 수출을 해줄 수 있겠니? 만약에 한국으로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일본에 우리 회사가 있는데 일본의 회사 대 회사끼리는 거래가 가능하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컨택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 한 20% 정도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7, 80%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크다는 거. 그래서 일본의 상거래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이 친구들은 제조하는 사람들은 제조, 도매하는 사람들은 도매, 그리고 도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또 도매를 또 안 해줘요. 자기네들은 무역하는 회사가 아니야, 무역을 못하니까 너네들이 꼭 우리 물건을 받아가고 싶다 그러면 뭐 무역 상사라든지 일본에 너네 회사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발품 팔고 내가 일본 브랜드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 일반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상거래 문화가 아니에요. 저희처럼 일본 현지에 회사를 두고 이렇게 보통은 이런 베테랑 일본 무역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도매상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 현지 저희에게 물건 도움을 주고 있는 저희 회사 일본 에이전트에 대한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일본 쪽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는 접근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본 쪽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어이고자마스. 어이고자마스. 今日クーポンの交換とかあるんでね、こっちだけ開けて、はいこの2つで対応。はい、わかりました。もう一人また来るんでね。はい、わかりました。ずじゃあこの この2つで한 분씩 오세요. 정식 두 번째 카드는 조금 이따. 뭐, この方は2回目のですけど、はい、こちらいいですか？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ますか？ん何組います？まあみんな今週日曜日までですよね。日曜日まで。はい。일본에 도매상 들어올 때는 제 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등록증, 가게 사진, 그리고 명함 있어요. 네. 何名？ 아, 주닝 데스. 하이. 아제마스. 이번에 두 번째 정식 카드죠. 처음에는 임시 카드를 주고 이제 두 번째 일본 방문 시 정식 카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이 회원님은 두 번째 방문이라 정식 카드를 받습니다. 까탈스럽다 일본 진짜. 만드는 거 간단하죠. 다 똑같아요. 여기 지역에 도매상 들어갈 때는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 가게 사진, 명함 다 있어야 되고 여기만 임시카드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임시카드를 받는 거고 다른 도매상들은 바로 정식카드 등록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여기 도매상들이 되게 많긴 한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땐 초보자 입장에서는 봐도 볼 게 전혀 없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아이템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여기 판비 데라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오셨을 때는 다른 데 볼 필요 없고 여기만 그냥 악착같이 보세요. 보시고 나중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내일이나 이제 자유시간에 막 다니면서 이런데 저런데 막 코스 같은 거 안내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실 때라든지 또 저희 팀으로 같이 이렇게 오셨을 때는 또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10번은 와야지 보일 거예요. 진짜 한 10번은 와야지 대충 아 이런 아이템군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물건 소싱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는구나, 이게 한 10번은 와봐야지 그때 조금 보일 겁니다. 저는 한 3년 걸렸거든요. 저는 왜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다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부딪히고 발품 파는 만큼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일본 아이템이 좋은 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딴 거는 모르겠고 소싱하기는 드럽게 힘든데 좋은 게 한 번 소싱해 놓으면 수명이 엄청 길어요 진짜. 왜? 우리가 힘든 만큼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 그 아이템 소싱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못 쫓아옵니다. 대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은 경쟁 치열한 건 똑같고 여기서 이제 나만의 아이템들, 저희가 일본에서 파는 아이템들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유명한 제품 하나도 안 팔아요. 그냥 뭐 가다가 괜찮아 보이면 하고, 근데 우리 회원들은 내 거 보고 또 따라 팔거든. 유명한 제품도 아닌데 안타깝지 그런 거 보면.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샘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 안 사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는 거고 괜찮아 보이는데 샘플이고, 실제로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발줄 넣어서 이 도매상에서 여기가 매장에 깔리기 전에 위에서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게 오늘 오후에 갈 이제 에이전트들에서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또 디테일한 설명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어갈 때 정식 카드 받으신 분들은 카드만 넣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임시 카드 만드신 분들은 명함이랑 여권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랑 카드, 임시카드 같이 보여주면 출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톰보라고 하는 거 유명한 거 우리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릴 때 그 지우개 같은 거 쓰던 거잖아요. 톰보에서는 이제 모노라고 하는 라인업이 있는데 톰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라인업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상품 구색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들을 여기 다 갖다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 톰보 제품들이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품들이 수백 가지 아이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판비 데라우치는 이 톰보라고 하는 제품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주를 넣으면 이 톰보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다 납품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아이템을 보는 게 아니고 회사를 알아야 된다고. 회사를 알고 있어야지 이 회사 제품이 여기 있구나, 그럼 이 회사 제품을 내가 취급해 봐야 되고,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사는 거하고 개념이 완전 달라요. 중국은 상품 하나하나지만. 자, 또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잘 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거 뭐예요? 이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캐릭터 사는 거. 이거 원산지 어딜까요? 차이나잖아요. 그럼 중국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수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원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제품을 사는 거는 브랜드나 캐릭터나 그 상품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만든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계속 말씀드려요. 일본은 이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품의 회사. 브랜드와 회사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품 보고 소싱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본에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 아는 브랜드가 없고 아는 기껏 아는 게 이겁잖아요. 맨날 이거 아니면은 저기 파일로트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시마노, 다이와, 뭐 미즈노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일본에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시나모롤 캐릭터들, 산리오 캐릭터들 우리나라에 인기 많은데 물건이 없잖아. 이게 왜 그럴까요? 인기 좋은 제품들은 여기 물건이 좀 없는 거는 인기 좋은 제품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위에서 다 땡겨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 깔리는 물건이 없는 거야. 깔렸다 하더라도 그냥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와가지고 물건 다 주워 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직원한테 재고 있냐 물어보면 없다 그러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할 거면 발줄 넣어야 되니까. 보셨듯이 저희들은 일본 현지 도매상에서 물건을 뭐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이런 도매상들은 오픈되어 있는 도매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도도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오더하는 제품들은 브랜드 총판이라든지 브랜드 제조사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이제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판비 같은 도매상에도 깔려있는 제품들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매장에 물건이 깔리기 전에 위에서 먼저 물건을 땡겨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이전트 사무실로 갑니다. 제가 직접 오더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본 현지인들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하고 거래하는 걸 상당히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 있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항상 오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내 물건 와 있죠? 네. 그래서 뒤에 지금 이거 다 여기부터 와 있네요. 앞쪽에 또 다른 거 있고, 요거랑 이쪽.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거 쭉 전부 다 여기까지.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 또 빼고. 오케이. 앞에 건 다른 사람 물건이고 네, 또 다른 물건.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죠. 네.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회사에서 직접 컨택을 해서 물건을 오더를 해서 이렇게 카툰 단위로 물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에이전트 대표님이 발주도 에이전트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고, 왜냐면 일본 현지에 있는 애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걸 좀 꺼려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네,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무역회사나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거쳐야 되니까. 맞죠. 직접 다이렉트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발주해 주시고 물건 세팅해 주시고, 물건 언제 이제 출항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거는 내일 픽업 나가서 네. 해상이 이제 금요일 날 출항되니까 출항. 금요일 배에 이제 실어서.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네. 네. 오케이. 그럼 아직 입고 안 된 것도 있죠? 입고 안 된 거 있는데 그건 다음 주라서 그거는 따로. 그 슈퍼 딜리버리 물건. 네네. 그거는 이제 좀 늦게 나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매라고 하는 거는 낱개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카툰 단위로 제조사에서 출고된 상태 그대로 저희들이 물건을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식기류입니다. 식기류. 별거 아니고 그냥 반찬통, 플라스틱 반찬통인데 밀폐도 되게 잘 되고 좋은 제품이라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식검 제품이라서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니고 한국 체관에 입고되면 저희 식검 담당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한글 표시 스티커 작업 다 하고 물건 통관하는 거. 어때, 사람들 오더 좀 많이 해요? 예를 들어 10명 우리 회원들 오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연락해서 오더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있죠.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차수 정도 기준으로 한 3-4분 정도. 그래도 좀 하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크게 하신 분은 아닌데 조금 조그맣게 네, 해가지고. 시작하시려고 많이 하더라고.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더 왜냐면 적극적인. 한국에서 또 교육을 시켜놓고 그렇죠. 세팅을 그때는 해놓고 바로 이제 처음부터 온 분. 이제 한번 딱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래, 판매가 시작되신 네. 분들이라서.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싱할 때 진짜 1688이나 이런 거 뭐 수량도 MOQ도 없이 그냥 뭐 내 원하는 거 탁탁탁탁 찍어서 해주면 현지에서 에이전트들이 뭐 물건 편하게 다 보내주는데, 일본은 뭐 까탈스럽잖아. 내가 원하는 제품도 없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왜 뭐 주문이 안 되냐, 왜 빨리빨리 안 오냐. 맞죠. 그리고 또 네. 물건 하다가 한참 잘 팔다가 또 단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뭐 물건 팔다가 이게 단종되는 것도 걱정하시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중국 아이템을 소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일본 제품들 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 근데 그 이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력 오래된 사람들이 뭐 정보를 안 알려줘서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라는 시장이 알려줘도 잘 못하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본 쪽 아이템 소싱이라든지 일본 쪽 이제 뭐 거래처 찾는 거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게 있다고 봐요? 뭐 어차피 폐쇄적이기도 하고 어차피 언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구글 번역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1688에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는 회사에 직접 거래 컨택을 안 하면 그렇죠.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 좀 알겠지만 일본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전산에 뛰어난 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들도 엄청 많죠. 아직도 종이 카탈로그 아직도 쓰고. 저희도 이제 팩스로 오고 저 팩스로 가고 주문서 같은 경우에 예, 그걸로 뭐 오고 지금도 뭐 광고 찌라시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오는구나. 얘들 이렇게 팩스로 와요. 팩스로 오고 여기다 적어서 뭐 내고 이렇게 광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다 전화로 하고 팩스 넣고 예, 담당자랑 뭐 약속 조율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겨우 이제 만날까 말까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외국 업체들이 바로 이제 덤비면 잘 안 해주고, 예, 저희도 이제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제 실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 그거 다 보고 하고 다 보고 하는 거죠. 너네들 업력이 얼마나 됐냐,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이런 거 다 봐요.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은행 어디 하느냐? 어디 거래은행 하고 있느냐. 그건 왜 보는데? 이 회사 뭐 믿을 그 은행에서 법인 이거 하더라도 바로 안 만들어주고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진짜요? 통장 만들어 계산하는데도 그런 것도 이게 회사 그 실적 다 갖다 줘야 은행에서 오케이 해주고. 때문에 일단 어떤 은행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이 아직도 아날로그라서 계산하는 게 중국처럼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내 원하는 물건 다 볼 수 있고 선택만 하면 알아서 뭐 주문되고 돈 줄 테니까 물건 팔아라 하면 다 파는데 일본 애들은 돈 줄 테니까 물건 팔아라 해도 안 팔고. 그렇죠. 돈 준다고 해서 주는 업체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 10년 넘겠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노. 뭐 그게 뭐 장단점도 있죠. 그래도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니까. 네. 맞지,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그렇죠. 훨씬 더 하시는 낫죠. 분, 제일 처음에 이제 초기에 접근하신 분들은 어렵죠. 어디를 가야 해서 뭐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고 제품들도 맞다.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물건을 쫙 깔아놓고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게 없죠. 그 회원들도 와가지고 혹시 뭐 그 사이트에 물건 쫙 깔려져 있느냐, 뭐 백인샵 막 사이트 다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백인샵 사이트가 뭐 다이소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거기도 애들이 상품을 다 안 올려놓기 때문에 다 안 올려놓기 하고 재고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직접 저희는 이제 매장에 가서 이제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야 이제 해주고, 네, 해주기도 하고 보고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고. 맞다. 우리 안지 얼마나 됐지? 10년 훨씬 넘었죠. 10 넘었죠. 한 12년. 12년. 예전 12년 됐죠. 한 12년 된 저희 이제 일본에 있는 법인은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생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가르쳐줘서 잘한 게 절대 아니고 형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에 회사 설립해서 일본에서 이제 무역회사 하는 거죠. 무역회사 하는데 저희랑 이제 파트너 돼가지고 일본 쪽 업무는 이제 김도환 대표님이 전부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 무역은 혼자 와가지고 뭐 맨날 부딪혀서 다 먹고 사실 이렇게 좀 안정된 에이전트 무역회사를 하나 딱 끼고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도매를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물건 뭐 다니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냥 가서 직접 사는 거야 뭐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있고 없고 차이가 많죠. 그렇죠. 옆에 뭐 도매상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뭐 있으면 좀 오리지널 도매에서 물건 그렇죠.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오케이. 그래도 항상 저희한테 도움 오래 주고 있는 분이고 10년째 도움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만 더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동맹 때문에 시작한 거라서 사실 환갑 될 때까지만 우리 합시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가셔야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딜리버리라고 일본에 온라인 도매 사이트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도 물건들이 거의 많이 없어. 그냥 일본에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 10% 될라나? 슈퍼딜리버리에 보통 보이는 제품들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브랜드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발로 뛰면서 발품 팔아야 됩니다. 보통은 중국 쪽
아이템 소싱 하다가 이제 막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람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중국 물건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본 제품을 이제 내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본 쪽 아이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뭐 짧게 뭐 조언 같은 거, 뭐 주의사항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차이점 제일 중요한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문하고 싶으면 뭐 대량으로 내가 돈 주는 만큼 찍어내주는데 반면에 이제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회사가 딱 정한 1년에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것만 팔면, 얘네들이 뭐 1년 이제 초기에 만들어가지고 1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면 뭐 3, 4월 달에 다 팔리면 그 끝이에요. 단종. 네, 단종. 아니면 단종 아니더라도 그 해에는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생산을 들어가려면 이제 내년이 돼야 되거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 나 진짜. 또 고객분이 계셨는데 그분 작년부터 생산할 때부터 주문을 넣었는데 추가 주문을 넣으려고 3월달에 주문 넣으니까 이제 끝이 나요. 올해 주문이 끝이에요. 그 모델은.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되고. 그런 것도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하셔야지. 무조건 뭐 언제든지 이 물건은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얘들은 또 그 맞춰가지고 뭐 대량으로 무조건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것도 힘들고. 맞지. 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제품이라고 무조건 다 도매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도매로 잘 안 해주죠. 사실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보면 다 있지만 중국은 일본 자체는 그 어떤 제품이 있는 거 자체도 좀 알아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고 이 업체에 얘기를 하지만 엄청 폐쇄적이거든요. 애들 딱 자기들 정해진 곳 이외에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쭉 뭐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의 모임이 있어요. 협회들. 거기는 소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개 받아서 오래 거래가 돼야지 그 업체에 가서 이제 뭐 자기들만의 이제 신제품 갖다 놓고 이렇게 소개하면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주문 오더를 하거나 이제 서로 명함도 교환하고 그게 가능한데, 이게 그게 이제 제일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국처럼 돈 주면 무조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진짜 신용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고 내 이제 명함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의 업력도 계속 쌓아 나가고 해야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거래를 해주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뭐 슈퍼 딜리버리도 뭐 제품이 많이 올라져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단가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도매이긴 하지만 완전 도매는 아니고, 그렇지. 네, 약간 그기도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지. 도도매는 그러니까 판비나 이런 회원제 도매사이나 다 똑같은 그렇죠. 거지. 네, 똑같은 거죠. 거기 있는 물건은 결국 그걸 팔긴 파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진짜 경쟁력 있으려면 그거 말고도 이제 찾으셔야죠. 이제 제품을 가지고 뭐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이제 회사 컨택을 해서 이런 회사 이제 물건을 지급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뭐 와도 저희도 한 10군데 찔러봐도 한 2-3군데 될까 말까. 그 나머지는 이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자기들만의 파는 판매 루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딱 이 매장만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업체에 제품을 절대 안 줘요.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일본이 보면 딱 자기 라인, 자기 그쵸. 소속을 딱 나만을 만들어 놓고 누가 침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끼워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쵸.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습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본에서 회사 운영하시면서 오랫동안 다양한 아이템들도 많이 취급해본 실제 진짜 찐 경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열심히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일본 애들 안 받아줘서 그렇지.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중국처럼 뭐 정말 돈 싸들고 간다고 해서 얘들이 거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다 안 해준다는 거.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아무나 못하니까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나 일본 제품이 좋은 게 그거거든요. 진짜 폭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수명이 길잖아. 그쵸. 6년, 7년, 10년 해도 쉽게 막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러지 않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판매가 되니까. 그게 제일, 그래서 일본 쪽 아이템들은 다 보면 일반적인 딱 제품들이에요. 그냥 뭐 특이하거나 신기하거나 유행 타는 제품들이 아니고. 그래도 나도 점점 양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잖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열심히, 형님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녁에 또 봬요. 알겠습니다. 저녁에 볼게요. 이렇게 일본 시장에 대해서 대충 이해나 되실려나 모르겠다. 설명 열심히 했는데 아마 말로 설명해도 이해는 다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려니까 부끄럽네 오늘 좀. 안녕, 바이바이.